자, 오늘 다뤄볼 강연 자료 분석 바로 시작해 볼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자료에서는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시기를 그냥 흔히 지나가는 변화의 시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야만 하는 그야말로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어떤 거대한 사유의 흐름이 담겨 있는지 우리 함께 파헤쳐 보시죠. 보통 나라가 잘 살려면 우리 안의 이익부터 먼저 최대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자료는 우리의 직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오직 자국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결코 진정으로 번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번영을 원한다면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국제사회 전체를 내다봐야 한다는 아주 흥미로운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곡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나 거대 조직들이 마치 카르텔처럼 움직여 왔다고 지적합니다. 딱 우리 편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챙기고 쓸모가 없으면 전부 적으로 돌려버리는 배타적인 방식이었죠. 하지만 새로운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강연자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그게 기업이든 문화든 뭐든 간에 반드시 국제사회 전체에 이바지하는 쪽으로 뻗어나가야만 한다고 아주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기를 만드는 걸 예로 들어볼게요. 무기를 만들 때조차도 이거 팔아서 돈 좀 벌어야지 라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겠다는 목적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인류의 평화 그리고 방어를 위해서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발상의 전환이 엄청나죠? 이 대목에서 정말 심오한 철학적 주장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쑥쑥 크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땅이 주지만 우리가 정말로 글로벌 사회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비로소 하늘의 지혜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를 위해 행동하겠다고 마음먹을 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지혜와 힘을 얻게 된다는 정말 매력적인 관점이죠. 자, 그럼 이 철학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두 번째 주제인 사회 부모의 등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강연에 따르면 이 사회를 제대로 이끄는 건 그냥 정치인들한테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제안하는 핵심 솔루션이 바로 사회 부모 클럽입니다. 이름부터 확 와닿지 않나요? 끼리끼리 뭉치는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진짜 내 자식처럼 아끼고 책임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뭉친 진정한 리더와 시민들의 모임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제 막 결성된 이 대단한 모임이 제일 먼저 두 팔 걷어붙이고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대체 뭘까요? 강연자는 이걸 아주 콕 집어서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주제인 자살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1위. 사실 정말 뼈아픈 숫자죠.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엄청난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요. 슬프게도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자살률 1위라는 참담한 타이틀을 쥐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바로 이 지점, 사회 부모들이 제일 먼저 나서서 이 끔찍한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문제만 툭 던져놓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스텝을 밟아갑니다. 먼저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회에 대해 깊이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 경제나 사회 지도층이 발벗고 나서서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살 제로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실행 가능한 확실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논리가 정말 명쾌하고 흥미로운데요. 전 세계에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이 만약 사회부모들의 힘으로 자살 제로를 먼저 달성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인류 전체가 참고할 수 있는 완벽한 글로벌 모범 답안이 된다는 거예요. 국내의 성공이 자연스럽게 세계의 청사진으로 확장될 거란 얘기죠. 자, 위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 사회 구조의 본질을 바꿀 차례입니다. 네 번째, 진정한 복지의 재정의를 살펴볼게요. 강연은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요. 과연 진정한 복지 수급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보통 우리가 복지 하면 당장 먹을 게 없거나 기본적인 생존이 힘든 분들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강연자는 이 개념을 확 바꿉니다.
진정으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은 단지 배가 고픈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뭔지, 사회에서 내 역할이 뭔지 몰라서 길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법을 몰라 방황하는 분들을 제대로 이끌어주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 복지라는 설명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다들 아시는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강연자는 이걸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이익 챙기자고 우르르 물리적으로 뭉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선을 긋거든요. 그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다는 그 바른 정신과 명분을 가지고 하나로 똘똘 뭉쳐야만 우리가 진짜로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훌륭한 움직임들이 모이면 과연 어떤 거대한 물결이 될까요? 마지막 5번째, 위대한 홍익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사실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홍익인간이라는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잠깐만요. 교과서에서 보던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강연자는 이걸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 생존만 챙기던 단순한 인간의 딱지를 떼고 온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행동하는 진짜 사람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아주 멋지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과거에는 이 좋은 단어가 괜한 정치적 색깔론에 휩싸이거나 이상한 오해를 받아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은 적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강연자는 단호합니다. 이제는 눈치 볼 것 없이 사회부모들이 맨 앞장서서 이 진정한 홍익 사업의 깃발을 아주 당당하게 다시 들어올려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홍익 미션의 엔드게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국내의 뼈아픈 사회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낸 경험을 국제기구를 통해 글로벌 공식 정책으로 공유하고요. 매일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습관으로 깊은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복지를 맨 앞에서 이끄는 말 그대로 글로벌 본부가 되는 엄청난 비전인 거죠. 강연자는 자연의 법칙까지 언급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못을 박습니다. 우리나라, 내 이익, 나 혼자만의 평화. 이것만 외치는 곳에는 절대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고 인류의 평화를 이끌기 위해 앞장설 때,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해설해드린 강연 자료가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맞이한 이 거대한 변곡점에서 여러분은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생존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회와 인류 전체를 따뜻하게 품어안는 든든한 사회 부모가 되실 건가요? 깊은 여운을 남기는 오늘의 자료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